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목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데 전세갭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진짜야 사실이야.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7월 10일날 나왔던 대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취득세 부분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근데 현행에 올 초까지만 해도 4주택제 이상만에 4%였는데, 개정된, 이번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주택자 법인 등에 의해서 취득세율 인상되었죠, 여러분들. 1주택 관련해서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또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죠. 무주택자 부분들에게는 경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면제를 해주는 이런 사항도 있던데, 하여튼 현재는 그렇고요. 2주택 이상을 만약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8% 또 3주택 또는 4주택 또는 법인이 했을 때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지금 모르실 건데, 저도 10년간 투자를 하면서 12% 올 초에 말씀드렸죠. 4.6% 취득세 내면서 투자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 벌벌벌 떨면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너무 커서요. 1.1%에서 거의 4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1.1% 기준에서 12%라면 거의 10배, 11배가 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수치느냐면 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을 때는 시등록세 예전에는 100몇만 원, 1, 2, 3주택에서는 근데 현재는 1200만 원 또는 1300만 원 정도까지가 된다는 얘기죠. 패닉에 빠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에서 구제한다. 최근에 또 이런 처음에 이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질문도 하고 정부 관련해서 다시 추가 대책도 내놔라.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서도 취득세 8% 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최근에 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2주택자 8%, 3주택자 12% 관련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사를 위해서 이쪽을 팔기 전에 보통 저쪽 집을 갈 집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저쪽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이 집을 매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죠. 그분들께는 취득세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다라는 신문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런 내용 있죠.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나오니까 일단은 이 정책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면 던진 후에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또 추가 설명하고 이런 반복적인 행정, 국민들을 간보는 것 같은 행동 지겹네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지친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도 갑자기 소급 적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또 저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되고 취득세 관련해도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도 최초에는 일시적 2주택자도 8%를 내야 됐었는데 또 하도 사람들을 또 국민들이 또 막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시 좀 해봐라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을 슬 또 바꾸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정책을 내보고 일단 사람들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불평불만들이 많으면 좀 이렇게 또 개선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주택 이상 8%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집을 사지 마세요. 전 국민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또는 부동산 개발 법인 회사 또는 법인 투자자, 공인중개사분들 문제가 많죠. 매물이 시장에 지금부터 더 줄어들 거다 하는 건 그분들은 거래를 하면서 이 수수료를 딱 이렇게 하는 곳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 자체도 실종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입자, 임차인, 7번 인테리어 사업자.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모두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막 해보려고 했던 분들 있죠. 20, 30대 직장인들, 2030, 이제 막 들어오신 신입 사원들, 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젊은 분들 있죠. 이제 막 내가 둘이 합쳐가지고 또는 이제 막 결혼하기 전에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해볼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자를 했던 저 같은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있죠. 다주택자들. 지금 솔직히 힘듭니다. 세금이 폭탄 내린다고 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좀 팔라니까 양도소득세까지 다 올려버리는 바람에 퇴로가 막혔다고 그러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주택을 몇 채 기존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유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서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5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것까지 다 통과되면 주택은 2채 이상 보유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임대료도 연 5%. 지금까지는 이제 임대사업자의 의무였죠. 근데 전 국민이 내가 만약에 내 집이 있고 또 다른 주택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임차를 준다 그러죠.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됐을 경우는 연 5% 상승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전월세 2년이고 지금 딱 돼 있는데 2 플러스 2 플러스 2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4년, 6년 또는 그 이상 임차인이 원하면 그 이상 계속적으로 전월세를 뭐 교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거주 의무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법까지 지금 나왔죠.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릴 방법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의지가 자꾸 꺾이겠죠. 젊은 분들. 정말 방법이 없을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고민해봤습니다. 저도. 부족한 자산, 내 종잣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세차익형 투자, 전세갭 투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제목으로 전세갭 투자 시대 끝났는가? 또는 분양권.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7월 22일 기준으로 오늘 오후에 이런 내용이 10시인가 2시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정된지 안 됐는지 제가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가 지금 주택을 한 채 살고 있고 분양권을 뭐 줍줍을 하셨던지 뭐 내가 청약해서 당첨되셨던지 간에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죠. 단 여러분들 여러 채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네 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 채씩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뭐 거의 동일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임차인으로 살면서 내가 말이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집으로 소유된 건 없지만 전세나 또는 월세를 살면서 아파트 전세갭 투자 또는 분양권을 투자한다. 또는 내가 지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하면서 한 채 한 채씩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여러 채 가능했는데 명의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법인으로도 안 되고 나로도 해봤자 취득세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거의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 8%를 내고 추가 매수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 초에 4주택 이상부터 4.6%도 제가 부담되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가구죠. 계속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뭐 내가 지금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나는 전월세를 살면서 정말 괜찮은 매물, 뭐 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해서 뭐 바로 단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 될 때까지 뭐 1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그 후에 차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팔고 또 내가 또 무주택을 유지하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이런 방법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내가 지금 아까는 무주택자였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있습니다. 1주택은 보유하면서 정말 괜찮은 매물이 있죠. 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집을 갈아타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죠. 갈아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똘똘한 한 채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2주택이라 할지라도 취득세가 중과 안 되게 여러분들 집을 계속적으로 이사를 조금씩 몇 년간에 걸쳐서 가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고 더 비싸고 또 핵심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채로 계속적으로 가면서 취득세 중과를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은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양보다는 질, 똘똘한 한 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1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1주택을 유지하면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면서 집을 갈아타기. 단 말씀드렸죠. 양도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세금으로 거의 다 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30 예비 투자자분들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더 들 것입니다. 규제가 점점 더 커졌고 세금, 과세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투자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분노하고 언제까지 상대적 박탈감에 둘러싸여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아예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통장에 내 돈은 여러분 아시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실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내 돈을 입금시키면 내 자산 가치는 떨어지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죠. 은행은 그 돈 빌려서 여러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빌려주면서 예대 마진으로 이익을 내고 있죠. 항상 아휴 투기꾼이라 뭐 적폐 세력이라 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직도 투자하기 망설여지시나요? 더 좋은 아파트로 내가 지금 갈아탄다는데 내 아이 육아 환경을 또 교육 환경을 내가 더 좋게 한다는데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더 간다는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전세를 끼고 내가 미리 사두겠다는데 내가 지금 현재 돈은 없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에? 부동산은 투자재이다, 공공재이다, 이 개념에서 모든 문제, 모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든 개인적인 뭐 시각입니다. 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최소 여러분들 내 집 한 채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적인 안정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지 재테크든 뭐 직장생활이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
자, 투자를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집으로 투자를 하든 부동산 하든 주식으로 하든 간에 가능성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뭐 흑백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투자한 것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계속 전월세를 산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내가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산다거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거나 내가 퇴직 은퇴 후에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능성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 쪽 포지션에 위치를 스스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무조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초양극화 시대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점점점 사라지겠죠. 이 중산층 중에서 빨리 투자를 하시고 좀 생각이 빨리 깨우쳐서 절제를 통해서 종잣돈 모아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은 점점점점 또 뭐 잘 사는 쪽으로 갈 수 있겠고 거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자산을 늘리는 방법, 시세차익형 투자 방법, 뭐 이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투자 종목이든 간에 재테크 포함해서요. 종잣돈을 모으시고 절제를 통해서 모아셔야 되겠죠. 투자 종목을 공부하셔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또 경제 뉴스, 뭐 책, 실제 부동산 강의, 뭐 주식 강의 여러분들 어떠한 내 배움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주식, 현물 자산을 통해서 내 돈을 내 종이 앞에 돈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저것을 교환하는 바꿔놓으시려는 노력과 실행을 실제적으로 하셔야지만 내 돈이 가치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나의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는 더욱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 2030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도생입니다. 화이팅!